지름 13m 무대 안에서 인간의 몸짓을 예술로 승화시킨 벨라루스 서커스단. 그들의 화려한 무대는 수많은 땀과 노력,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든 무대였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운 벨라루스. 오늘은 오랜 역사의 부침 속에서 문화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벨라루스의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유럽 대륙 정중앙에 위치한 벨라루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벨라루스는 폴란드, 독일,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1991년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벨라루스의 중심 민스크에서 시작합니다. 민스크는 유럽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유럽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을 받아야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최격전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민스크 시내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10월 광장에는 이정표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좌표 0. 이곳이 유럽 대륙과 시베리아 대륙, 그 정중앙임을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Москва. В другую сторону северная столица наша российская, столица России 700 километров. Вот и все. Что Беларусь это центр Европы,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центр Европы. Мы с этим согласны. 10월 광장에는 벨라루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벨라루스 문화궁전인데 500루블짜리 돈을 보면은 이 장소가 이 집회에 사용되었어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벨라루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동전이 없는 벨라루스 지폐에는 가장 큰 10만 루블에서부터 가장 작은 10루블까지 벨라루스 사람들이 자랑하는 중요한 건물들을 화폐 도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술 전시회나 음악회 등 예술 행사만을 치르는 문화궁전을 시내 가장 중심에 건축하고 화폐 도안으로까지 사용한 벨라루스 사람들. 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은 100루블 지폐에도 드러납니다. 이 지폐의 앞 뒷면에 있는 발레와 오페라 하우스는 이들이 자랑하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벨라루스 발레는 구소비에트 연방 시절 러시아의 볼쇼이, 키로포와 함께 3대 발레단 중 하나로 손꼽혔습니다. 특히 21세기 세계 최고 연출가로 평가받고 있는 발렌틴 엘리자리예프를 배출해 국립 발레단의 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습니다. Белорусские люди любят ходить в наш театр, и вы в этом сможете убедиться, побывав в зрительном зале. Зал у нас вмещает 1200 человек, и каждый спектакль балета в зале находится даже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потому что мы имеем такую практику продавать и входные билеты на свободные места стоя. 벨라루스에는 전문 발레리나 양성학교가 3군데 있는데 그중 제일 명문으로 꼽히는 곳은 민스크에 있는 발레학교입니다. 벨라루스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문대학까지 11학년 과정을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4년 과정을 마친 후 여러 가지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학교는 발레를 선택한 학생들이 신체 조건이나 실기 테스트를 거쳐 들어온 곳입니다. Ангелина шла вот так. Почему? Надо, да, конечно.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양 과목을 비롯해 발레, 전통무용, 현대무용 등을 8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Ну пошли, давайте. Подочес. Можно. Идите дальше на серединку. Дальше идите, на центр, туда, подальше. 학생들의 수업을 지켜보고 있는 알렉산드라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과거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에서 활약한 실력파로 그의 한마디는 학생들에게 더없이 큰 가르침이 됩니다. 세계적인 발레단 출신의 교수진과 높은 수준의 정통 발레 교육 과정은 이곳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Ирина, 와우, 말하셨어요. подойди тоже, скажи что-то им, подправь. Мы вдвоем подойдем. 기초가 튼튼한 이곳의 학생들은 벨라루스 국립 발레단의 예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Конечно. И тебе подтянуть, коленки не дотягиваешь. И подъем-то. 러시아 발레단의 권유에도 벨라루스에 돌아와 고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Потому что переживаешь за каждого. Там переживаешь за себя, переживаешь сам делаешь, как сделаешь, а тут переживаешь за каждого. И я вот всегда стою, когда идет концерт или спектакль, стою за кулисой. Ох, так, что ты сделал? Ах! Переживайте, да? За всех приходится переживать. И потом и держишься за сердце, и таблетку. Таблетка даже есть. От сердца, от сердца, спокойствие. А зато, когда они хорошо танцуют, когда хорошо, весь спектакль идет прекрасно, и чувствуешь себя молодым. Молодым, хорошо. да. зависит от танцы. Как будто сам танцевал. Точно. понятно. 언젠가 벨라루스 발레의 유상을 세계에 드높일 벨라루스 발레의 얼굴들입니다. 최근 벨라루스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문 학교는 뷰티스쿨입니다. 늘씬한 체형과 큰 키, 아름다운 푸른 눈은 세계 모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사람들은 남자가 180cm, 여자는 170cm가 평균 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위로만 이렇게 쭉쭉 자라는 것 같아요. 나무들도 옆으로 퍼지지 않았어요. 나무들도 위로만 쭉쭉 뻗어서 정말 날씬하게. 이곳 졸업생들은 주로 국내에 모델로 활동하거나 세계 미인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최근엔 각종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 모델의 경우 나이는 16살에서 25살, 신장은 172cm가 넘어야 합니다. 물론 그보다 작은 키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있는데 방과 후 취미 활동으로 이 학교에서 모델들의 걷는 법이나 화장하는 법 등을 배우는 것이랍니다. Хочу попробовать, что такое, чтобы ровно ходить, правильно учиться, ровно держать осанку. Ну и в будущем, может, когда-нибудь. Это я прихожу сюда, чтобы узнать что-то о моде, и вообще научиться, ходить и что-то узнать для себя.
학생들은 부모님들의 권유로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문화예술을 즐길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나 화장 등 생활 전반에서도 아름다움을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벨라루스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한번 따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быть моделью, надо просто уметь красиво выглядеть, подбирать одежду и по стилю, и по цветам, как я уже говорила. Поэтому здесь эта школа модели занимается. Есть ещ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группы, которые потом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на подиуме. Они все высокие, как я. 벨라루스 하면 화가 샤갈의 고향, 발레와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벨라루스의 지성이 살아있는 곳, 벨라루스 국립대학교인데 제가 13년째 가르치는 한국어과도 이곳에 있습니다. 벨라루스도 한국처럼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4월인 요즘은 28개의 종합대학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들이 입학 설명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벨라루스 국립대학교의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유학을 올 정도로 유럽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구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은 산업 분야를 쪼개서 연방국 중점 산업을 육성했는데 벨라루스는 주로 컴퓨터와 전자산업, 기계를 담당했었기에 기초학문인 물리, 화학, 전기, 전자 등이 지금도 발달한 것입니다. 특히 항공, 전자, 신소재 등의 설계와 개발에서 꼭 필요한 슈퍼컴퓨터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벨라루스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또 다른 벨라루스의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 이번엔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브레스트 요새입니다. 폴란드와 인접한 국경 도시인 브레스트. 1941년 독일군이 러시아를 치기 위해 가장 먼저 침공한 곳이 바로 브레스트 요새입니다.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브레스트를 뚫으면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때문에 쉽게 길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을 상대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후방 지원 없이 무려 30일간을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이후 구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재건되었으며 영웅 요새라는 칭호를 수여받게 됩니다. 과거 슬라브 민족의 건축 형태를 볼 수 있는 브레스트 요새 곳곳에는 2차 대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От пуль, вот следы от пуль, от осколков снарядов. Это мы говорим, следы войны сохранили эти ворота. И они остались символом, эмблемой нашего города, Брестской крепости. Ну а были они когда-то самыми красивыми, парадными. 주변으로 흐르는 강줄기 안에 세워져 천혜의 요새가 되었던 브레스트. 브레스트가 역사 기록에 등장한 것은 1019년으로 1000년 고도입니다. 지금은 유럽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벨라루스 제2의 도시죠. 그중 브레스트역은 동유럽과 모스크바를 잇는 거점으로 늘 분주합니다.
그런데 바쁘게 오가는 기차도 이곳에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에서 오는 기차 선로 크기와 모스크바에서 오는 선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차를 갈아타야지만 됩니다. 이는 2차 대전 때 전쟁 물자가 곧바로 수송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예 선로 크기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31만 명이 거주하는 브레스트는 동서 유럽에서 넘어오는 각종 상품이나 유행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젊음의 도시로도 불립니다. 브레스트에는 전쟁 요새 말고도 유명한 곳이 더 있습니다. 브레스트에서 약 40km 떨어진 동유럽의 폐라고 불리는 벨라베스카야 부샤 국립공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공원은 서울의 약 1.5배의 크기로 유럽 최대의 원시림이죠. Беловежская пущ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вляется легкими Европы, потому что она вырабатывает столько кислорода, что могут дышать все жители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И если бы можно было кислород поставлять на экспорт, то можно было бы его еще продавать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Столько вот вырабатывает пуща кислорода. 각종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거대한 자연사 박물관으로 알려진 이 공원은 199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슬라브 민족의 동화 속 인물인 얼음 할아버지의 거처로도 유명한데요. Это сказочный персонаж. Это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героев сказок славянских. И сделали так, что этот персонаж получил свое материальное воплощение. Это значит, что была построена резиденция, и поселился там настоящий Дед Мороз, который не просто о котором можно прочитать. Санта-Клаус прилетает по воздуху на оленей упряжке. Он и немножечко на вид он другой. Санта-Клаус, Дед Мороз более добрый. А Санта-Клаус не добрый, разве? Ну, считается, что он строгий. Да. 북유럽에 게르만족 전설의 산타클로스가 있다면 슬라브족 문화권에는 얼음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ы пришли посмотреть не только на Деда Мороза, но также на красоту белорусского леса, Беловежской пущи, на животных пришли посмотреть. Из Москвы, из России. 아, 러시아에서 왔대요. 덴 마루스하고 여기 보러. 슬라브 문화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동화 속 주인공인 얼음 할아버지를 보기 위해 방학철이면 러시아는 물론 인근 나라에서까지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곳이 얼음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крикнуть волшебные слова. Дедушка Мороз, появись, пожалуйста. Так давайте все вместе. Дедушка Мороз, появись, пожалуйста. 얼음 할아버지는 러시아어로 젠 마로스라고 하는데 얼음과 눈을 관장하는 겨울의 신입니다. Прекрасно выглядите, такие любопытные. А вот эта вот гостья меня точно узнала уже, наверное. Всех ко мне стоите. 얼음 할아버지는 12월 31일에 사람들을 찾아가 착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고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준다는 동화입니다. Дедушка Мороз, можно вас спросить, где Снегурочка? Снегурочка? Да. Вот теперь я убежден, что вы в Великомустюге не были, наверное. Мо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коллеги, то бишь вашего Деда Мороза. О том, где она сейчас, знаю в 93 странах мира, поскольку я уже 9-й год. 산타클로스의 루돌프처럼 얼음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다니는데요. 전설의 눈소녀라 불리는 손녀는 봄이 되면 녹기 때문에 추운 시베리아로 갔다가
겨울에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동유럽에서 유명한 얼음 할아버지와 눈소녀는 해외 순방도 하는데 그때 만난 아이들이 보내온 선물도 꽤 많다고 합니다. Тысячи лет тому назад существует легенда, что у восточных славян был старец высокого роста, ходил в красных нарядах. Он учил земледелию, учил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учил именно как правильно жить, учил добру,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вот на основе этого и появились сказки, чтобы люди с маленького возраста верили в добро, верили в добрых людей, что это служит, конечно, огромной силой воспитания. Почти 600. 이 공원에는 소나무와 자작나무 그리고 많은 것이 참나무인데 400년 이상 된 참나무들이 즐비합니다. то же самое, молния. 벼락을 맞으면 대부분의 나무가 죽지만 참나무는 80% 이상 다시 산다고 합니다. Почему именно туф молния любит? Потому что в нем много железа, очень плотная древесина, и поэтому притягивает молнии. 번개와 천둥을 관장하는 페룬신이 보호하는 신의 나무라 하여 참나무는 숲의 왕으로 불립니다. 오래된 참나무는 나무에 구멍이 나기도 한다는데요. Это своеобразный госпиталь был в древности. В то время не были лекарства, поэтому. Поэтому люди лечились при помощи деревьев. Заходили внутрь, оставались там какое-то время. Тогда я сейчас пробую. 저도 들어가 봅니다. 따뜻해요. 참나무 구멍 안이 마치 자궁을 닮았다 해서 어머니의 품이라고 불립니다. 나무 안에 있다 나오면 건강도 되찾고 다시 태어난다고 믿는데요. Ой, спасибо. Я уже новая стала, да? Родилась еще раз? Другое имя надо надо тогда 때문에 другая имя. Вы будете Анна. Анна, да? Хорошо, спасибо. Я обязана вас защищать, вам помогать. 저한테 새로운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크리스나야 맞젤이라고 해서 그 이름 준 사람들은 그 이름 준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또 그 보호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앞으로 이제 보호해주고 도와줄 의무를 가졌다고 하네요. 자신의 이름을 선뜻 제게 준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벨라베스카야 부샤에는 숲이 큰 만큼 사슴, 스라소니, 멧돼지, 늑대 등 55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야생 들소와 사슴은 따로 안전지대를 마련해두고 보존에 힘쓰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동물은 야생 들소입니다. 다 자란 들소는 키 2m에 몸길이 3m, 몸무게가 500kg에서 1톤에 육박합니다. 과거 유럽 전역에서 분포하고 있었던 들소는 무분별한 사냥으로 인해 1920년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 황제에 의해 복원 작업에 착수했고 5마리로 시작해 현재는 400여 마리가 벨라베스카야 부샤에 살고 있습니다. Наша история, это наш символ Беловежской пущи. И этот символ был увековечен в свое время даже на денежных купюрах. Вот, была такая денежная купюр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этого животного. Вот. Ну, зубр очень древнее животное, и мы... 현재는 유럽 동부 일부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만
벨라루스에 가장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징이기도 한 들소는 과거 화폐 도안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들소의 실루엣이 벨라루스 국토와 닮았다고 해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벨라루스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인 미르성과 최고액권인 10만 루블의 얼굴 네스비스성을 찾아 떠납니다. 민스크에서 남서쪽으로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네스비스성은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끼친 라즈빌 가문의 성입니다. 1583년에 건립을 시작해 1604년에 완공됐는데요. 16세기에서 17세기 중부 유럽의 건축 형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Называли некоронованные короли за их богатство. А во-вторых, наш замок, он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историю многих соседних культур. Ведь это история и Беларуси, и Польши, и Украины, и прибалтийских стран. И в 2005 году замок, то есть комплекс замковый, был включен в список миров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400년 이상 이 일대를 통치해 한때 네스비스성 일대는 도시국가로 인정받기도 했었습니다. 화려한 황금빛 문양을 보니 라즈빌 가문의 유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됩니다. 많은 전쟁을 겪으며 훼손되었지만 구소련 연방에 편입되기 전까지 후손들이 거주하며 개보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Через какое-то время, это 17 сентября, Сталин ввел войска в Западную Беларусь и Западную Украину. То есть к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присоединил. И радзивиллы не могли жить в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потому что была друг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И они уехали на Запад. И теперь живут в основном в Западной Европе. А замок был национализирован и отдан государству. То есть государство владело этим. 벨라루스를 떠난 라즈빌 가문은 현재 폴란드 바르샤바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떠났지만 네스비스 지역은 라즈빌가의 영향으로 중부 유럽과 러시아의 건축 발전에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스비스 성에서 10km 떨어진 거리에 또 하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미르성이 있습니다. 15세기에 고딕 양식으로 시작 르네상스 양식과 16세기 바로크 양식이 모두 혼용되어 지어진 미르성은 서양 건축 양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몽골과의 싸움, 나폴레옹과의 전쟁, 세계대전을 겪으며 성의 대부분이 훼손됐는데요. 복구할 때 같은 석재를 구할 수 없어 성벽에는 이렇게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Делали для ребенк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казать, что он из семьи богатой, потому что доспех стоил много денег. И вот ребенок одевал такой доспех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엄청난 파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미르성. 벨라루스 역사를 함께한 시대의 상징입니다. 처음 막루로 올라가는 길이라는데 경사가 굉장히 급하네요.
좁은 수직 계단을 올라 도착한 막루. 여기, да, хорошо видно. Да, очень красиво. И остров на озере. 여기에서, раньше здесь не были озера. Вот только 20 век появился этот остров, уже было выкопано последними владельцами. 작은 창문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인공호수. 그 옛날에 성의 주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Карелицкой земли. Низкий вам сердечный поклон. Спасибо. Просто так? Д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Когда приезжают гости, дарят им каравай. 그들의 아름다운 전통 의상이 눈에 띄는데 까코시닉이라는 모자는 전통 의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Это значит, что у девушки голова должна быть покрыта, волосы должны быть покрыты. Вот придумали шапочку, кокошник. Это рубашка, блуза.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교의 전통이고 기하학적인 수 장식은 일종의 부정 문양으로 민족 수호를 상징합니다. 벨라루스의 전통 의상은 아마라는 풀로 만드는데요. 유럽이 원산지인 아마는 줄기에서 실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아마 줄기를 뜨거운 물에 부드럽게 만든 후 큰 빈 모양의 도구를 이용해 수십 번의 손길을 거쳐 흰 실이 됩니다. 아마에서 생성되는 섬유의 길이는 20cm에서 100cm 정도인데 그것을 물레와 배트를 이용해 흰 원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후 자연 재료로 염색을 하지만 벨라루스 사람들은 흰색의 원단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Слово «белое» — это слово, которое означает чистоту, чистоту помыслов, чистоту взглядов. Белый цвет — это цвет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Ну, наверное, с этим и связано вот как раз-таки наша Беларусь. 순백의 아름다움에 다양한 채색을 더한 벨라루스의 다양한 얼굴들. 그 얼굴들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자연을 닮아가는 사람들만의 여유를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벨라루스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На заваленке старушки и деды, тетки и ребятня. На заваленке частушки распевают на заваленке пригрелась, почитай, что все спят. Если песня здесь запелась, подпоет деревня вся. Заваленка, заваленка, шумит о том о сём. Беда горой с плеч свалится, и все пойдет путем. Потеснись, заваленка.